네, 8월 21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세상이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화불단행, 화는 혼자 오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실감나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 신흥국 약세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진작부터 예견해왔고 에너지 혁명이 여러 가지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얘기는 진작부터 예상해왔습니다만 또 그와 함께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진작부터 해왔습니다만 예상이 너무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저 자신이 약간 두렵고 그렇기도 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기습적으로 절하하면서 시작되는 금융시장 충격이 기존에 아주 허약한 한국 경제를 밑에서부터 또 흔들고 있고 북한 애들이 포탄까지 쏘아대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가 급격하게 난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사실은 이 중국의 소위 이 행사에 대해서 항일 승전 기념일 행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우선 전승절이라고 하는 행사명은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일부 언론에서 무의식적으로 전승절이라고 하는 말을 써왔는데 정작 중국에서는 전승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항일전쟁 기념일, 이렇게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전승일, 이렇게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승절은 북한에서 6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해서 전승절이라고 쓰는 용례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승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지금 기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분 전문가를 외부에서 모시려고 했습니다만은 차라리 제가 뉴스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나중에 고두현 위원을 모시고 시 또 책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 외에는 제가 이송현 아나운서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보시죠. 오늘의 책 미리 보는 환경,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중국 도발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반응은 아직도 미온적입니다. 중국에서 글쎄요.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 관련 얘기가 있고 내년 예산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로스쿨을 둘러싼 변호사들 간의 싸움, 또 기성질서 기득권자들의 저항,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다음, 국제 뉴스들도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송현 아나운서로부터 뉴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8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군사 분계선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 포격전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무력 충돌만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는 남북이 다 자제하기를 바란다며 대립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번 포격 도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떤 공식 반응을 내놓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이 양쪽 다 자제하기 바란다 이런 따위의 용어는 걸맞지 않습니다. 무슨 동생들 데리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양쪽 다 자제해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 금방진 얘기입니다. 마치 중재자인 듯 형빨이나 되는 듯이 어린 동생들 싸우야 싸우지 마 어떻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 중국 도발, 북한의 도발 얘기와 대통령의 방중 얘기는 나중에 묶어서 제가 정규제 칼럼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오늘 전방 지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완전 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북한은 화력부대를 최전방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청와대에 머물면서 비상명령 지시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대응해 연합작전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또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북한이 남한에 포격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면밀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가까스로 넘기자 국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하고 경제 위기 불안까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위안화 평가 절하 등 불안 요인이 겹치며 금융시장에서 작은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터질 수 있는 모든 악재가 돌출됐다는 지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으로 시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현재 상황이 더 큰 위기로 불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미 외교입니다. 대미 외교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북한 애들이 포를 쏘아대도 그래도 우리가 불과 몇십 킬로 되지 않는 서울에서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은 인계철선의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는 구석은 두말할 필요 없이 미군의 존재입니다. 미군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이 지금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미군의 중요성 못지않게 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바마의 위안화 평가절하도 미국에 사전 논의된 것들입니다. 대국 굴기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왕양 부총리가 미국까지 직접 가서 대국 굴기 우리 안 합니다. 도강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또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바마를 만나기 위해서 푸틴, 시진핑이 전부 지금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정말 미국의 푸들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어떻든 엔화 약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든 슈퍼파워 미국의 무언가의 눈도장을 찍으려고 난리입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은 중국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중국의 항일전쟁 기념, 중국의 항일전쟁 기념에 왜 우리까지 끼어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간다고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 정부로부터 그런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맞듣지 않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렇게 하려면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존중한다. 근데 그 존중한다라는 말의 이면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불쾌하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완전히 지금 매달려야 될 것은 어떻든 이 확산되고 있는 경제적 충격을 어떻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쫓아가고 일본으로 쫓아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뭔가의 미스로케이션이 지금 있는 거다. 디렉션 자체가 방향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국가의 정향, 국가가 지금 움직이는 것, 전 세계적인 경제의 어떤 큰 혼란기에 진로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방향이 뭔가를 잘못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뇌부가 느끼는 어떤 정보의 이 포착, 필요한 정보가 잘 포착이 되고 가공되고 하는 프로세스가 지금 마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김장수 주중대사가 만들어질 때, 부임할 때 미국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김장수가
중국 대사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김장수는 중국에 가서 미군의 정보나 까발리는 간첩 짓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우려였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중 이건 아사히 신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인데요. 한번 좀 당겨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사히 신문인데요. 방중 밸런스를 의식한 거다. 안 당겨지나요? 네. 우리 PD 선생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숙달이 안 되어서 한국 대통령 항일 전승 행사 참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 프레이드에 참여하는 일은 미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중 밸런스를 의식한 거다. 한국 대통령 항일 전승 행사에 참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아베, 그 다음 오바마, 메르켈,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다 러시아는 뭐 이 동그라미가 2개입니다. 중국에도 가고 프레이드도 한다 2개. 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베는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간다. 프레이드는 아직 미정이니까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는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뉴스를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현 씨.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액은 43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관리 재정 수지 적자액 전망치를 30조 9천억 원으로 발표했는데 세입 및 세출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4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면 그게 바로 국채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다툼이 갈수록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오늘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25개 학생협의회는 사법시험 관련 국회 토론회의 비중립성에 대한 규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놨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감정적으로 헐뜯는 일이 다반사인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은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뉴스 5가지 먼저 들었습니다. 광고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파클링하면 생기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생활에 스파클링이 필요한 순간 정수 얼음은 물론 다양한 농도의 스파클링을 바로 삼성 지펠 푸드쇼 케이스로 새로운 냉장고 생활이 시작됩니다.